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어제 시장이 좀 괜찮았었죠. 근데 오늘은 약보합세, 강보합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약간의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시장은 지금 두려워할 구간들은 아니다라는 점 확실하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금 양매도 나와주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각각 240억 그리고 195억 정도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다음이죠. 다음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이 카카오톡 이 부분들 연계가 되면서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수급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조금 안 좋게 나와주고 있다는 점. 근데 이게 코스닥 시장엔 약간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가 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분들께는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엔 더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참여를 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정예사단에 일주일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을 매수를 하셨네요. 39만 5천원에 13%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LG화학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오랜 시간 동안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39만 5천원에 매도를 하셨어요. 이거 매도하세요. 그럼 매도하실 수 있나요? 아마 못 하실 겁니다. 분명히. 약 한 30만원, 30% 정도 손실권역이십니다. 그러면 일단 어쩔 수가 없어요. 들고 가시는 전략이 최선입니다. 최선이고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하락 추세대를 지금 벗겨낼 듯 말 듯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죠?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세의 흐름들은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바닥권역은 이미 얼추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거. 그러면 일봉을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28만원대 초중반이죠. 28만 5천원 정도 때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조금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간은 6월 동시만기일 전후로 해서 매수를 하시되 가급적이면 26만원 이하 권역으로 매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비중이 13%시니까요. 이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좀 좋기는 한데 그냥 한 10% 정도만 추가 매수를 좀 하세요. 그렇게 되면 단가가 조금 낮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올 하반기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중기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28만원 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자리 때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손절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시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오픈베이스를 매수를 하셨어요. 1853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오픈베이스를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 대선 테마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제자리로 회귀를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엔
이 1600원 라인대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지금 모습에서는 정배열 초입 구간이거든요. 185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매수 타이밍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이 이 기업이 안 나오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작년 4분기 때가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만 좀 보게 되면 비중 20%시니까 단기적으로 일단 2,100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 절반만 좀 챙겨주세요. 절반 챙겨주시고 나머지 물량만 한 2,500원 언저리까지 한번 끌고 가보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1,8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제우스를 매수를 하셨어요. 15,0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제우스가 뭐 과도한 저평가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과거에 4,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4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좀 움직였었죠. 근데 여기에서 일정 부분에 손바뀜이 좀 나왔습니다. 일정 부분에 좀 손바뀜이 나왔는데 우선 15,000원짜리 거의 매수가 부근이에요. 지금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박스권 여기에 좀 갇혀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한 14,300원, 500원 요 자리대 되겠네요. 요 자리대까지 이탈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조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다행인 건 10%이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자리대가 만약에 되면 전 13,000원 이하권역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단기 박스권입니다. 단기 박스권역이기 때문에 14,500원에서 한 16,000원 정도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18,000원대까지는 다이렉트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 수급적인 거 볼게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좀 들어오네요. 근데 그 이후에는 딱히 기관 쪽이 뭐 매수를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6,000에서 16,500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그게 1차, 2차가 18,000원, 그리고 리스크 관리자리 때는 14,3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코디에스네요. 4,95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코디에스 한번 볼게요. 자, 코디에스를 보시게 되면 지금 4,950원이에요. 거의 5,000원권역에 매수를 하셨는데 요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거의 하단권역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죠? 하단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 시그널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보인다라면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4,300원대까지는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어 보입니다. 무선 충전에 대한 부분도 고속 충전이죠. 고속 충전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전기차에 대한 부분,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각광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속 충전 부분들이 성장성은 나름대로 좀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조금 틀린 게 있어요. 과거에 가스 충전소나 정유소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틀립니다. 충전 시스템을 보게 되면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디에스 같은 조금 더 빨리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 때 뭐 3,500원 요 정도 뭐 크게 손절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300원 정도, 4,500원, 4,300원에 4,500원 정도 요 정도로 목표가로 좀 놓고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아프리카 TV네요. 24,100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아프리카 TV를 한번 볼게요. 자, 크게 보지 마세요. 일단 8,700원대부터 거의 3만원권역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쌍봉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 못 넘어가고 21선 깨져 있어요. 그렇다면 2만원까지도 열어놓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2만원 깨지게 되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꽤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매수와 매도를 지금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좀 확인해 볼 건 뭐냐면 네이버를 한번 볼게요. 네이버를 보시게 되면 횡보해주고 있죠. 네이버가 움직이는 모습과 아마 아프리카TV가 움직이는 모습이 좀 흡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이 29,000원짜리 넘어설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한 차례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24,100원이에요. 만약에 지금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음봉의 캔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죠. 음봉에. 그렇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신용비율 대박이에요. 8% 넘어가죠.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에 쌓여나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라면 챙기겠습니다. 챙겨놓고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 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이 자리 때부터 분할로 챙겨 나간다. 즉 챙겨 가시고 다른 종목 보셔라 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KG 이니시스 17,500원. 앞으로는 비중 안 보내주시면은 상담 안 해드릴 겁니다. KG 이니시스 보겠습니다. 17,500원. 자, 올해 하반기, 올 상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역배열 주식들 쳐다보지 마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하반기 때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역배열로 죽어나가는 주식, 특히나 얘는 원형 천정형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빠지죠. 그러면 얘 올라가는 것도 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점이 깨졌어요. 일단 저점이 깨졌는데 추가적으로 뭐 12,000원 또 이탈됐다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15,000원 정도가 저항입니다. 아마 이 자리 때 깨면은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올라와 봐야 15,000원대다. 그 부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15,000원대 오게 되면 비중 좀 축소를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캐스텍 코리아 10,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캐스텍 코리아 한번 볼게요. 캐스텍 뭐요 이거? 상장한 지 3거래일 됐네요. 자, 5분봉을 한번 봅시다. 1봉은 의미가 없죠. 자, 밀려 내려왔죠. 바닥을 다졌습니다. 그죠? 바닥을 다졌는데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자리대가 일단 깨지면 안 됩니다. 먼저 수급 볼게요. 다행히 기관 쪽에서는 이거를 연속적으로 매수해주고 있네요. 일단 괜찮아 보이네요. 그렇다면 다시 차트로 돌아올게요. 자, 10,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우선적으로 좀 짧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짧게 그냥 9,900원. 그러면 한 2% 손절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2% 손절 정도로 잡고 끌고 가 보시되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00원 자리대를 넘어서야 됩니다. 요 자리대를 넘어서 줘야지만 요 자리대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1,500원. 요 자리까지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고, 만약에 이 9,900원 자리대가 이탈되게 되면 아마 9,500원대에 다시 한번 밀릴 겁니다.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한 500원, 550원 요 자리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11,500원 정도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디스플레이텍이네요. 6,9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디스텍 코리아를 디스플레이텍인가요? 자,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디스플레이텍을 매수를 하셨어요. 6,900원. 역배열입니다. 그죠? 역배열 보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6,900원이면 자,
올 하반기 때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주도주는 반드시 바뀝니다. 주도주는 반드시 바뀌는데 역별 종목에서 주도주가 형성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뭐라고 하죠? 최근에 유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행인데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거는 지금 이쪽에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첫 번째, 환율. 두 번째, 하반기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 세 번째는 내수 쪽이 강하단 말이에요.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 들어가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환율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 과거에 큰 시세를 났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 고점을 형성한 시기에서부터 많이 쉬면 1년 가까이 쉴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 8월 달에 고점을 형성을 했다면 2014년도 8월 달경에 회복을 하고서 서서히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전히 하락 추세예요. 여전히 하락 추세 때인데 이 하락 추세 때를 벗겨놓고 보는 게 좋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저점이 깨지면 저는 리스크 관리 일부라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매수가 정도인 6,900원 정도밖에 나오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효성 OMB네요. 12,400원.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자, 효성 OMB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매수는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정배열이죠. 정배열에서 이격 벌어지고 있죠. 지금 따라가면 물리겠죠. 그죠? 12,400원이란 말이에요. 12,400원 정도면 어제나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다면 어저께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일단. 자,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요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요렇게. 그죠? 넘어갔단 말이에요. 13,000원이네요. 13,000원이 단기 저항 라인 때, 지지 라인 때로 볼 수가 있고 이 폭으로 올라갔거든요. 이 폭으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요렇게 마디 따져보게 되면 13,100원, 200원짜리 때가 마디의 목표치입니다. 저라면 절반 챙겨놓고 나머지만 끌고 가겠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14,000원짜리 때가 신고가죠. 역사적인 고가 수준입니다. 근데 요 자리 때는 한번 돌파 시도는 좀 나와줄 수가 있는데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성 SDI예요. 157,477원에 20%네요. 자, 삼성 SD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7,477원에 20% 갖고 가세요, 일단. 보유해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좀 여유 있게 보십시오. 여유 있게 좀 보시고, 왜냐면 삼성 SDS에 대한 상정 모멘텀, 삼성 SDI와 제일모직의 합병 기대감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2분기 때 실적 기대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다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이 종목 1차적으로 17만원, 2차적으로 18만원 정도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시장은 괜찮을 겁니다. 괜찮다라면 이런 지수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하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해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과감하게 제시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메일유업이네요. 41,000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메일유업도 한번 봅시다. 메일유업 저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던 종목이었었어요. 야, 이 박스권을 뚫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나름 관심있게 좀 봤던 기업이었었죠.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박스권 상단, 하단이 이탈되는 시점이 리스크 관리 시점입니다. 중국 쪽에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왔었죠. 그럼 주가가 밀려내렸습니다. 이 폭만큼 밀려내리겠죠. 이렇게 얼추 다 빠졌네요. 그죠? 얼추 다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일단 노려봐야 된다라는 거.
기술적인 반등은 절반, 한 38,000원 정도, 그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자리대에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자. 그 자리대가 약 한 38,000원 전후? 요 정도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요때 현금을 좀 만들어서 종목을 교체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이버 74만 2천원, 10%. 어찌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어찌 하긴요? 매도하고 싶으면 매도하시는 거죠. 자, 네이버는요, 지금 이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라인이 있죠. 카카오톡은 1억 명, 그 다음에 라인은 4억 명. 4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휴식기를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성장성을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0%면 74만원 정도의, 10%란 말이에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정도의 박스권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67만원에서 87만원, 요렇게. 박스권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이 65만원짜리대가 깨지게 되면 조정은 폭은 좀 깊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61선과 121선 요 사이에서 지금 단기 좁은 박스에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요게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81만원짜리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좀 짧게 잡고서 좀 보세요. 손절을 좀 짧게 잡으시고 그러니까 한 3만원? 73만원 정도 그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점으로 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좀 보게 되면 한 78만원 정도가 되겠는데 넘어왔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좀 없단 말이죠. 저는 여기서 절반 정도 챙겨 놓고 나머지만 한 81만원 정도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코엔텍 4,300원 25% 기술적 분석 부탁드립니다. 코엔텍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이 이거를 계속 갖고 있네요. 자, 4,300원입니다. 4,300원이면 이분 이거 상담하셨던 분이네요. 리스크 관리 분명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리스크 관리 안 하면 분명히 3,000원 깰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근데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더 빠질 수 있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더 빠질 수가 있는데, 자, 코엔텍이 이 폐기물에 대한 그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했던 부분들 하나, 그 다음에 대주주가 시장 선거에 나온다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딱 맞물렸거든요. 근데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지율은 영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안 하셨나요? 자, 또 하나, 저점을 깨는, 즉 기술적 분석을 보시게 되면 이 저점을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도망 나와야 됩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리스크 관리 하고 보셔야 돼요. 절반이라도. 4,300원에 25% 여기서 물타기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물량이 터진 만큼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행히 24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남은 갭까지도 일단 메웠습니다. 그렇다면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4,300원까지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많이 가야 3,200원, 3,500원 요 자리대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기술적 반등 나오게 되면 그냥 매도하고 다른 종목 교체하자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특히나 이 종목을 문의하신 분이라면 이런 급등주도 개별주들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리스크를 더 키우기 때문에 잘 되면 정말 급등이라서 고수익이 나겠지만 자칫 대응을 잘못하면 이게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하니 손절이 안 되면 개별주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하려고 했는데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첨자는요.
6197님, KG 이니시스 문의하신 분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역배열 종목은 관심에서 삭제하세요. 일단 역배열 종목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데 역배열 종목군들에서 주도주가 절대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도주는 정배열에서 나오고요. 그 정배열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 혹은 섹터, 업종 이쪽에서 종목군들이 확산이 나간다라는 거, 그 부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역배열로 죽어나가는 주식 싼 맛에 샀다간 그 값을 톡톡히 치를 거라는 거, 그리고 하반기 시장 끝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바로 공개방송 진행합니다. 공개방송 진행하니까 샘플러스 접속을 하시면 정재훈 멘토가 무료 공개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세요. 어떤 섹터들, 어떤 종목군들 이런 거 봐야 되는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쪽에 오셔가지고 참고들 하시고요. 그리고 하반기 시장 기회입니다. 시장 쫄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연회가 있었죠.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부산과 대구를 내려갑니다. 정예사단이죠. 정재훈 멘토와 예병군 멘토, 그리고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 이렇게 셋이 내려가는데요. 토요일은 부산에서 진행합니다. 부산일보 10층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날 일요일은 대구에서 진행합니다. 영남일보 지하 1층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모두 시간은 2시에 진행을 합니다.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아마도 하반기 시장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